이거 재밌는 게 네. 보편적 복지에 무슨 알러지가 있듯이 네. 반대해왔던 미래통합당이 요거 봐라 70%까지만 준다니까 민심이 움직이는 것 같다 해가지고 황교안 씨가 전 국민한테 50만 원씩 주자 이렇게 딱 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박수를 쳤어요. 역시 그거는 진짜 걸려든 거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감청이면 고서원이다. 맞아요. 민주당 맞아요. 입장은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감히 바라지는 못해도 그렇죠. 청하지는 못해도 네. 바라는 바이다 이런 네, 건데. 네. 아주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반응.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황교안이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 즉각 시작하자고 오늘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그거를 바로 의제화 시켰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청와대 쪽에서도 나쁘지 않은 정도의 표정.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70%로 만들어 놓은 것을 총선 끝난 후에 지급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 뭔가 좀 이상해졌죠 지금 상황이. 좋아졌죠. 국민들 입장에선 좋아졌고. 아니, 황교안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아닌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민주당 도우미 역할을 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도우미 역할이니까요. 그게 너무 애통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4월 15일 총선 이후에 바로 국회를 열어서 국회에서 절차를 밟게 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액수를 좀 낮추더라도 다 나눠드리게 되면 그거는 행정 절차가 15일이면 끝난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70%를 걸러내고 그 50%를 걸러내고 그러면 몇 달이 걸려도 그 작업이 안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마 문 대통령도 아셨을 것 같고요. 아셨는데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신의 한 수가 되는 건데 예. 의도하셨던 의도하지 않으셨던 신의 한 수입니다. 처음에 만약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당정청 협의를 통하여 처음부터 100%에게 얼마 주겠다. 그랬으면 나라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네. 전략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서 야당 대표의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그 마음 속으로. 그래서 전 국민 50만 원 이 발언이 나오게 한 진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4인 가족에게 네. 100만 원 주자 이거거든요. 네. 금액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네. 민주당이 이렇게 지르게 된 배경에는 분명히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아무 상관없이 민주당도 지른 게 아니라 청와대 쪽에서도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입니다. 예,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었죠. 그런데 관료사회, 경제 관료들과 그다음에 야당이 선별복지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보편복지로 얼마씩 나눠주자 이럴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염화시 중에 미소라고나 할까. 오늘 이심전심. 네, 막 나옵니다. 예. 이순자의 마음이 전두환 마음이라고 우리가 그 옛날에 때 이심전심. 이심전심. 이게 완전 세대 그 같은 경험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찌찌뻥 그렇고. 네. 그 기재부가 문제거든 사실은. 그 기재부는 본래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 이 기재부가 보수 정부 때는 그렇게 청와대 그 마음을 잘 헤아리고 미리 헤아려서 미리 내놓고 이런단 말이죠. 민주주의 국가의 약간 좀 뭐랄까 딜레마 같은 거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도 지금 여야가 야당이 한쪽에서는 쉽게 표현하면 기재부 편들어주고 있는 측면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KBS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흐름을 제가 봤거든요. 재원 마련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막 900조를 넘어가네 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숫자 노름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장 그러니까 KBS 뉴스가 조금 더 이제 관계 기자들이 공부를 하고 자료를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코로나19로 공식적인 정부 예산 중에 집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들 다 모아보세요. 얼마 되나.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근거로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것 흔드시면 안 되고요. 예. 저는 그 액수를 좀 낮추더라도 그러니까. 예, 이재명 지사처럼 이재명 지사가 10만 원씩 나눠준다 그랬을 때 잠시 논란이 일었지만 그 뭐 다른 논란이 없었잖아요. 예를 들면 왜 쟤는 주고 나는 안 주냐. 그렇죠.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편적 복지로 가는 과정에 네. 이 재난지원금 같은 형태는 나중에 굉장히 그 의미 있는 한 사건으로 기억될 사례로 가능성이 없죠. 남겠죠. 근데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황교안 씨는 선거용으로 질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국회의 묘한 분위기를 보면 지금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껄쩍지근해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지금 이거를 반대하는 분위기고. 그거 반대하시면 안 되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저 황교안 후보 입 다물게 하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러고. 나왔다는 보도가 네. 있었죠. 그리고 유승민 같은 경우는 오늘 직격탄을 날렸어요. 네. 악성 포퓰리즘이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황교안 씨를 뭐 디스한다는 느낌도 있지만 거기에 당신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어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미래통합당도 부안해동하고 있다. 예. 그래서 두 명이 지금 공개적으로 황교안 대표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명이 유승민, 다른 한 명이 홍준표 후보세요. 이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다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 라이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거취에 따라 두 사람의 앞길이 음. 트이거나 막히거나 예. 이런 관계라는 점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돼 있으면 참 당내 분위기는 선거 말고도 엄청 뒤숭숭하겠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자마자 네. 그게 폭발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폭발도 하겠지만 공식 절차에 따라 황교안 대표가 총선 승리의 기준을 제시했어요. 과반. 네. 과반을 이미 제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 100석인가 그 얘기도 있었죠. 에이, 아니 이미 그 기준을 그렇게 그러니까. 제시했기 때문에 과반을 얻지 못하면 총선 패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당대표 선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공천을 왜 그렇게 망쳤느냐, 지금까지 당 운영해 오면서 왜 그렇게까지 막말하고 그랬느냐 그런 책임 논란이 엄청 하면서 당연하죠. 한번 확 뒤집어지겠죠. 네, 그래서 기준을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니냐, 네, 우려가 됩니다. 대략 예상이 되는 게 그리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요, 미통당은 전 최대 한 115석 정도 보거든요. 최대 115석. 그러세요? 네. 예. 그런 정도 상황에서 저기 황교안 씨가 물러나면 이제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을 일단 좀 하실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유승민이라든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막 거명이 되는 그 과정을 거칠 것 같고, 당장 유승민 뭐 홍준표,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당 대표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과도기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색깔 별로 없는 사람이 당 대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즉각 당대표 선거에 들어가기에 부담이 있으면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비대위는 지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보통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또 원내대표의 거취도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지금, 그러네요. 네, 중립적 비대위를 구성하게 되거나 제가 감히 예측해 보건대 김종인 선대위원장 체제로 갈 수도 네, 있다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당 대표, 원내대표 싸그리 낙선 기대가 크고요. 김경수 지사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각 당의 당론으로 정하자. 그러니까 인증을 일단 시켜놓자.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은 이걸 지르긴 했는데 당내 사정도 복잡하고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우리가 이제 정책을 다루는 방송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때, 지방선거 때 저쪽 사람들이 걸었던 공약들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뒤에 자신도 찬성했던 법들을 다 반대하고는 이런 형태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런 면에서는 일단 당론으로 정해놓고 당신들이 한 말을 책임져라 이런 거죠. 예, 이렇거나 저렇거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라도 빨리 의총을 열어서 당론으로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국민들께는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뭐 선거철이나 이런 서로 간의 뭐 선거의 이득 이런 걸 떠나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네. 생각하고, 네. 그 돈으로 무슨 가게를 살린다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를 살리는 그런 용도로 전 쓰일 수 있기를 마중물이 바라겠습니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도 수익이 늘어날 것이고, 네. 지금 직장을 잃은 분들은 직장이 더 생길 것이고, 네. 이 나비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이걸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이 폭증하고 있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중국 이야기하는 코너에서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네. 성장률이
또 결코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냐면은 지금 세계 공장들이 다 멈췄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사재기가 폭증해 가지고요. 물건이 없으니까 한국 기업들한테 수출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출이 엄청 늘어났다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쌀 수출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재기를 안 해서 우리 시장이 지금 정상 작동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에 우리 쌀 남아 돈다고 늘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쌀을 사가겠다는 데가 그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면 소사가 미국에서. 네, 라면 너무 많이 수출하면 아유. 저는 라면 좋아해서 걱정됩니다. 무슨 라면 좋아하세요? 저는 즐겨 우리밀 먹는 라면. 우리밀 라면. 네. 웰빙. 웰빙이라기보다 심심한 맛이 좋아서요. 저는 신라면에서 진라면으로 바꾼 지가 한 3년 됐네요. 아, 진라면이요? 진라면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불닭볶음면. 그거 진짜 맵던데. 좀 매운 거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불닭볶음면은 애들이 먹으면 옆에서 얻어 먹죠. 한 입만. 네, 그런데 그 사람 제일 싫어. 어떻게 그래 잘하세요? 옛날에 아니 한 입만 먹겠다고 해놓고 다 더 먹잖아요. 많이 먹어요. 그리고 꼭 식당 가면 어. 안 시키고 나는 좀 아까 밥 먹었어 이런 사람 있어요. 막상 밥 나오면 한 숟갈씩 뺏어서 자기가 가장 많이 먹죠. 그러지 마 좀 제발. 그러지 마 한경 같은 제발. 사람들이야 그냥. 어머 그분이 이렇게 밥 뺏어 먹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얌체 같잖아요. 얌통머리 없어가지고 막. 근데요 네. 아주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뭔데요? 민주당이 우리 제안을 수용했다. 지원 금액 등 주도권 잡아 나갈 거. 통합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저 이런 거 아주 권장해요. 그러니까요. 네, 권장합니다. 그러면 사람 더 접해드릴게요. 네, 진짜. 권장. 자, 어머, 그럼 근데 예. 네, 저 네, 한마디만요. 그러세요. 저는 아직도 슈퍼챗이 배가 고파서 슈퍼챗으로 빚 좀 갚읍시다. 그래요. 경제도 네. 안 좋은데. 고맙습니다. 십시일반 하시자고요. 네. 자, 문 대통령이 그 세계보건기구 WHO의 사무총장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이분이 WHO 사무총장인데 이분이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코로나19에 대한 반응 방식을 세계 정상들에게도 공유해달라 해서 5월 세계보건총회 화상에 의해서 기조발언한다고 하는데요. 이 화상 회의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주 그 일반화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교류도 많아지는 거고. 그렇죠. 물론 직접 만나는 것보다 조금 덜하겠지만 그러면 서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이제 아예 그 한국형 방역 K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네. 모델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지고 뭐 분석 기사를 보니까 중국형 모델, 네. 미국형 모델, 한국형 모델 그래놓고 딱 비교 분석하는데 한국형 모델이 최고로 좋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네. 뭐 바라는 바는 아니나 코로나가 그냥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솔직히. 네. 네. 그게 이상하게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코로나19 초기만 해도 그 야당이 굉장히 기세등등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승기를 잡았다는 식의 태도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역시 진정성, 헌신성, 예, 그리고 속이지 않는 정직한 행정이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지금 상태가 좋아지고 각종 언론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각종 나라들의 어떤 상황을 전하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동량이 50만 명이 늘어났다고 그러고요. 그 실제로 그 확진되신 분들이 자가격리 수치를 어기고 휴대폰 놓고 외출하고 이러는 게 좀 많아져서 경각심이 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전자팔찌 얘기가 나온 네. 것인데 이 전자팔찌 얘기가 나오게 우리가 만든 것이거든요. 예. 자가격리 중에 스마트폰 앱과 멀리 떨어져. 그러니까 핸드폰을 놔두고 나가면 이게 굉장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제 오늘 확진자가 5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럼 이 확진자 50명 아래로 떨어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 확진자 50명 아래로 떨어지고 이게 상당 기간 2주 이상 계속되면 생활 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요? 검토해요. 예. 그럼 확진자 50명은 왜 그런 전환점이 되냐?
첫째는 그 확진자가 50명 아래로 떨어지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평상시대로. 그 기준은 우리나라에 대개 코로나19 중증상자 있죠. 중환자들. 그분을 받을 수 있는 그 대형 병원이 97개. 예. 그리고 음압 병상실이 1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요 정도 규모로는 매일 50명 이하로만 확진되면 무리 없이 일상적인 의료 체계 내에서 이게 케어할 수 있다 이런 예. 의미입니다. 그, 이틀째. 물론 이틀.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 물론이죠. 안 되겠지만 네. 지금 엄청나게 잘 극복해내고 네, 있는 대한민국 네. 만세고요. 네. 거기다가 그걸로 끝이 아니라 네. 최근 나오는 것 중에 미국에서는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치료비가 4천만 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4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아 근데요 저는 좀 얄미운 생각이긴 한데 네. 예를 들면 그 슈퍼 전파자이신 분 있잖아요. 아직도 병원에 계신 분. 31만? 그분 한 사람의 병원비가 수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국가가 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개인 부담하면 어떨까 이런 그 얄미운 제가 좀 그런. 그러니까 저는 신천지에다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고 봐요. 네, 네, 네. 자, 아깝습니다. 그 돈이. 4천만 원대 4만 원. 네. 대한민국 만세네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